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오늘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서서히 대진표가 결정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선거에서는 지자체장 선거 외에도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있습니다. 자, 그중에 한 곳이죠. 오늘 해운대 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생각 그리고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먼저 출사표를 던진 4명의 후보들 소개하겠습니다. 앉아있는 자리 순으로 소개합니다. 민중당 고창권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바른미래당 이해성 후보 함께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해성입니다. 자유한국당 김대식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후보 함께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KNN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방송 공직선거법 82조의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보시는 후보자들의 자리 배치 그리고 답변의 순서는 후보들의 합의하에 결정이 됐고요. 오늘 토론 방식과 주제도 미리 사전에 후보들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됐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공정한 토론을 위해서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요. 상대 답변 시간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각 후보들의 출마 해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유권자들에게 출마 해변을 아주 효과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민중당의 고창권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반송, 반여, 제송동 주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보궐선거 민중당 후보 고창권입니다. 이번 선거는 적폐를 청산하는 선거입니다. 적폐정당은 이미 국민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적폐정당은 여전히 국민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반송, 반여, 제송동 주민 여러분, 촛불혁명에 무임승차하는 여당 의석 한 석 늘리는 것으로는 적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적폐 청산을 더 잘하는 국회의원이 절실합니다. 적폐에 터집 잡히지 않는 저 고창군이 촛불혁명 성공에 힘이 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적폐가 없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차별 없는 사회, 평화로운 한반도, 그리고 해운대의 균형 발전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바른미래당 이해성 후보 출마 해변 시작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이해성입니다. 저 이해성은 노무현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서 정치를 시작한 지 이제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 부산에서만 4번이나 출마를 했고 다 실패했습니다만은 우리 부산의 강고한 지역주의 벽을 허물고 또 촛불 민심이 타오르게 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저 이해성은 민주화를 넘어서 번영의 시대를 여는 재정치를 해보고자 합니다. 해운대가 그 첫 시작점입니다. 고향 부산에서 저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해운대입니다. 해운대 정말 제가 일 제일 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저를 알아주고 뽑아주는 곳이 해운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의 첫 방송 기자로 진실과 정의를 추구했고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으며 조폐공사 사장으로 이 기업을 1등으로 만들었습니다. 제 최고의 능력과 경험을 해운대에서 활용해 주십시오. 예, 발언 시간이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 자유한국당 김대식 후보 출마 해변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운대 반여, 반송, 제송동 구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해운대구을 국회의원 후보 김대식입니다. 저는 27년 동안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현재 동서대학교 교수입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거쳐서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국민의 고충과 기업의 애로를 듣고 해결해주는 국민권익위원회 차관급 부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시면은 제가 교육, 행정, 정치의 경험을 살려서 해운대 을을 진짜 해운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정말 김대식 하나 잘 뽑았다 할 정도의 말씀을 듣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후보의 출마 해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준호입니다. 양극화 된 해운대, 분명 하나이지만 둘로 나눠져 그 엄지에 놓여져 있던 우리 해운대를 확 바꿔놓을 기회가 지금 여기 찾아왔습니다. 고여있는 도시, 변화를 잃은 도시 해운대을 변화가 절실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저 윤준호가 함께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거돈 시장과 홍순원 구청장이라면 더더욱 잘할 수 있습니다. 저 윤준호가 해내겠습니다. 6월 13일은 저 윤준호가 당선되는 날이 아니라 우리 해운대을 주민들의 삶이 달라지는 날입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해운대를 해운대답게 꼭 그렇게 바꿔내겠습니다. 꼭 승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마 의견 들었고요. 자, 토론 방식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크게 두 가지, 모든 후보에게 제가 같은 질문을 드리는 공통 질문, 또 한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주도권 토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세한 진행 방식은 각 토론회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보님들은 해운대을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민의 선택을 받고자 여기 이 자리 보궐선거에 또 나오셨습니다. 자, 본인이 꼭 해운대을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 가장 강조하고 싶은 대표 공약 한 가지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바른미래당 이혜성 후보부터 1분의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반여 2, 3동 또 반송 지역은 나라가 어려울 때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강제 이주된 주민들이 정착한 곳입니다. 우리 해운대 주민들은 강제 이주와 6.25 전쟁 그리고 가난을 훌륭하게 극복하고 오늘 우리 해운대를 일군 분들입니다.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질 훌륭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나라가 잘 살게 됐습니다. 나라가 그분들에게 보답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로 저는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거 환경부터 나라에서 개선해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이혜성은 첫 번째 법으로 국난 극복 보상 차원에서 주거환경 특별법을 만들 것입니다. 나라에 헌신한 어르신들께 효도하고 또한 우리 청년들이 아이 키우며 살기 좋도록 길도 넓히고 주차장 공원도 만들고 국공역 어린이집, 마을 도서관도 만들어서 살기 좋은 해운대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김대식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는 58만 평 규모의 센텀 밸리를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 1,500개를 유치해서 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여 반송 재송이 세계적인 실리콘밸리를 넘어서 우리 해운대가 먹고 사는 일거리를 창출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반송뿐만 아니라 재송, 반여동이 우리가 해운대 갑과 을로 둘로 나눠져 있지만은 진짜 해운대의 변모로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또 글로벌 기업이 모일 때 이 세계적인 각광을 받는 도시로 발돋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반드시 이것부터 먼저 추진해서 최단기간에 이것을 완성시키겠다 하는 공약을 말씀드립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후보 같은 질문입니다. 예, 저희 대표 공약은 더불어 잘 사는 해운대 만들기입니다. 우리 해운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양극화, 일자리 문제, 센텀시티 문제, 주거 문제, 교통 문제 등등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센텀 2지구를 레인보우 시티로 조성함으로써 창업 생태계가 잘 만들어져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책 이주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반여 반송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에 주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해운대구청을 재송동 센텀으로 이전시키고, 네 번째로 반송 터널을 개통하여 교통 시스템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잘 사는 해운대를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민중당 고창권 후보 답변해 주시죠. 차별 없는 사회, 골고루 발전하는 해운대를 만들자. 이것이 제가 선거에 나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해운대에는 균형 있는 발전이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해운대 구청을 제송동 부지로 이전하는 것을 많은 공약 중에 맨 앞에 내세웠습니다. 계획도 있고 부지도 있는데 한다 안 한다, 된다 안 된다, 말 바꾸기만 거듭하면서 20년 가까이 국민들을 우롱하였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정치입니다. 저는 표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망설이지 않겠습니다. 다양한 입장을 가진 주민들을 설득해서 해운대구청 제송동 신축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해운대의 균형 발전 꼭 만들겠습니다. 네, 자,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부인 국회는 대통령 행정부와 함께 국정을 이끌어가는 두 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특히 대북 정책 그리고 경제 정책에 대해서 후보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된다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자유한국당 김대식 후보 1분 30초간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 대북 정책은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야 된다. 저는 여의도 연구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좌파 정권의 이 정책이라도 국익의 도입이 도움이 된다면 반드시 이것도 갖다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11조를 추경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가계부채 1,500조로 넘어섰습니다. 청년 실업률 어땠습니까? 일자리 상황판 만들어 놓고 처음에 브리핑을 하는데 그 뒤로는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공장 가동률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출 어떻습니까? 생산 어떻습니까? 지금 투자 모두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법인세를 낮추고 지금 해외로 나갔던 공장을 다시 불러들이는데 우리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기업의 기살리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 기살리기를 우리는 해서 일자리를 기업이 만들고 또 생산성을 증가시켜서 수출도 증진시켜서 일자리를 먼저 만드는데 역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대북 문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한 번도 남북관계에 있어서 반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핵을 폐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환상빛에 젖어 있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후보 1분 30초 시작하십시오. 예, 국회의원의 역할은 대통령의 국정을 잘 이끌도 돕고 그것을 토대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의 경제 정책은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을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과 함께 경제 정책 또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경제 체질 개선을 넘어 대한민국을 바꾸고 해운대를 바꿀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남북 협력으로 연결되는 유라시아의 물류 동맥 철도망 그리고 북극 항로의 허방을 통해 유라시아 시장을 공략하는 신북방 정책을 충분히 펼 수 있습니다. 섬나라 경제에 머물렀던 우리 경제가 대륙 경제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해운대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문재인 정부 성공에 앞장서고 우리 해운대가 더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답변 시간이 남았지만 발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민중당의 고창권 후보도 1분 30초 동안 답변할 수 있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민중당과 저 고창권은 판문점 선언 이행에 아낌없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런데 온 국민이 기뻐한 판문점 선언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합의에 따라 전쟁 연습을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남북 대결을 조장하는 분단 적폐 그리고 정치인과 강요는 퇴출시켜야 합니다. 남북 경제 협력은
우리 경제 발전의 새로운 기회입니다. 부산을 대륙으로 통하는 국제해양 관문 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북의 경제 특구인 나선시와 부산시가 공동 운영하는 경제단지를 만들겠습니다. 동해선 철도도 연결하고 부산, 원산, 나선 간 전기 항로도 개설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평양 간 직항로도 개설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반송, 반여, 제송동 주민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힘차게 열어갑시다. 네, 자 마지막으로 바른미래당 이해성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공통질문입니다. 네, 국회의원의 역할은 대통령을 그저 돕는 것이 아니고요. 견제와 균형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잘하면 당연히 도와줘야 되지만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견제하고 지적해서 고쳐내야 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그렇지만은 단기적인 성과나 보여주기식 정책은 대단히 곤란합니다. 장기적으로 북한에 퍼줬다면은 반드시 북한에서 퍼오는 그런 정상적인 교류 협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북한에 도로를 놓아준다면은 반드시 그 대가로 북한의 지하 자원이나 또 그 개발권을 받아와야 하는 그런 식이란 말입니다. 또 하나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주의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되는 대로 모든 경제 지표가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호황인데 우리는 그것을 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업가가 창의성을 발휘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경영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또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은 절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돈으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생색내지 말고 국민이 돈을 벌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해야 됩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부산 경남 대표방송 KNN이 마련한 2018 국민의 선택 해운대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를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상호 토론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을 쥔 후보가 상대 후보를 지명해서 자유롭게 질문과 답변을 이끌어내는 그런 주도권 토론 시간인데요. 각 후보들에게 8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발언 시간 총량제라는 것을 저희들이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8분의 시간 가운데 비록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만 4분 정도만 질문 발언을 할 수 있고요. 나머지 4분은 상대 후보에게 답변 시간으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적용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을 카운트하겠습니다. 그래서 4분을 넘길 경우에는 마이크가 내려가게 됩니다. 나머지 시간을 다른 후보들이 답변하는 시간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유념하셔서 발언 시간 조절 배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도권 토론 순서는 윤준호, 고창권, 이혜성, 김대식 후보 순으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후보에게 8분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김대식 후보님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김대식 후보님은 자수성가 또 흑수저에서 또 출발하셨다 해가지고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저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옆에서 좋게 또 많은 걸 또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세상을 볼 때 세상이 어떤 상식과 비상식의 관점에서 이렇게 세상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제 던지고 싶은 내용들이 알고 싶은 내용들이 저는 이 후보가 되고 또 이 국회의원 된다는 건 제일 중요한 것들이 또 공감하고 신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김대식 후보님은 정치를 시작할 때 제가 듣기로는 정동영 의원에서 시작을 해요. 또 2010년에는 전남지사 제5회 지방선거에 출마도 했고 또 2012년에는 사상구 예비후보로 등록해가지고 그 당시 문재인 후보 국회의원 됐던 지역인데 거기서도
일을 하셨고 또 2018년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 지역의 연고도 충분히 안 되는 지역에 또 출마를 하면서 지역과 진영을 넘나드는 이런 부분들 신뢰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먼저 그런 부분부터 먼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참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43년 전에 부산항에서 구두 닦기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경야독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에 와 이리 힘드노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늘 희망과 긍정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늘 사람 관리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야를 넘나들어서 많은 분들을 알고 지냅니다. 정동영 장관에 의해서 정치를 시작했다. 그거는 아주 잘못된 팩트고요. 저는 보수의 우파에 이런 이 선당 후사한다는 이런 마음으로 당에서 명령하면은 어떤 곳이든지 가서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당의 명령에 따라서 어떤 일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누구보다도 희생정신과 또 봉사정신이 탁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또 하나 더 김 후보님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최근에 판문점 회담에서 보면은 끊임없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넘어가서 험담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또 최근에 지방선거 슬로건을 보면 나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라는 굉장히 상식에 조금 벗어나는 슬로건을 쓰고 있는데 이분하고 홍준표 대표가 최근에 판문점 선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우리 그 문재인 정부의 통일에 관계되는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북미 그다음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넘어가지고 험담까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동의를 하신다면 어떤 이유에서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근본적인 것을 봐야 됩니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남북 관계에 정상회담을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찬성을 한다. 다만 그 전제 조건으로 핵을 폐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기를 하라.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를 해야 된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기해야 된다. 그런데 북한은 과거와 현재를 인정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한반도 비핵화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여당에서 하면은 견제가 있어야 되는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라는 그런 충고의 그런 이야기를 험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좀 도에 지나치다 저는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우리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한반도의 평화가 온다는 이 자체는 누구다 반대 안 합니다. 다만 북한의 지금 일련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은 상당히 지금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정확하게 남북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당은 그런 견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도권 토론 제 시간이니까 충분히 시청자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 또한은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이해성 후보님에게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성 후보님은 1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 당의 선배님으로서 제가 많이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민주화 과정이라든지 노무현 대통령을 모신 홍보수석으로서 제가 수석님 하면서 또 여러 의견, 여러 지혜를 또 빌리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친하게 지냈고 또 여러 가지 또 자문을 많이 받고 그런 과정에 쭉 이어가다가 이 지역의 연고도 저는 특별히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오신 이유 그리고 특히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위해서 같은 지역위원장을 맡고 문재인 당시의 대표께서 중구에 직접 방문하여
우리 이혜성 후보를 돕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점들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30초 질문 시간 남았습니다. 예, 그런 네.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으로서 제가 받은 그 안타까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서 왜 안희정 후보까지는 돕다가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 부분에서 왜 그렇게 선뜻 나서지 못했는지 지금도 굉장히 의아스러운 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희 정치적 노선은 노무현 대통령하고 비슷합니다. 현재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이라는 정부는 그런 노선을 제대로 이어받지 못해서 저는 새로운 중도 정당의 성공을 위해서 힘든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출범 며칠 뒤에 청와대 식구 전부를 모아놓고 이제 선거 이겼으니까 여러분 모두 성공했다. 이제는 나를 좀 놔주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독재에 맞서서 싸웠던 학생운동권 출신 주변 참모들에게 이념 투쟁보다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택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윤 후보는 지금껏 민주당 의사결정 중심에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생각하실 줄 모르지만 참여정부 초기부터 이념과 실용 사이에 노선 다툼이 있었던 것이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 같은 실용주의를 따랐던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은 현실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으로 한미 FTA를 용인했고 제주에 해군기지 만들었고 이라크에 파병했습니다. 심지어는 권력 나누자고 대연정까지 제안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저 존경합니다. 정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 분들은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줄기차게 반대만 했고 지금도 같은 입장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준호 후보에게 주어진 8분의 주도권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민중당의 고창건 후보에게 8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네. 먼저 이혜성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치권에는 적폐 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밥그릇에만 연연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국민들의 지탄을 받자 따로 당을 차렸다가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다가 적폐 집단과 같이 살림을 차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혜성 후보님은 참여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내셨는데 여당에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더불어민주당만 놓고 본다면은 자유한국당과는 많이 다르죠. 거기는 소위 말하는 운동권 출신 분들이 그야말로 자기들의 새롭게 형성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강고하게 뭉쳐 있고 적폐를 한다고 하면서 어찌 보면은 그 과정에서 생각이 다른 국민들을 적폐로 보거나 극단적으로 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되었습니다. 네. 예. 다음은 윤준호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촛불혁명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적폐 정당의 저항만이 아닙니다. 정부와 여당이 의지가 약하고 능력이 부족한 것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을 강행하고 뼈라 살포를 방치하는 등 판문점 선언 이행을 어렵게 만들고 또 적폐 정당의 단식 쇼에 휘둘려 가지고 특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심지어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적폐 의원들의 체포 동의안을 부결하는 데 방패 역할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선거에 그 여당 후보들 중에는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새누리당 소속이었다가 다시 여당 후보로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를 두고 여당이 적폐화되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준호 후보님은 촛불혁명에 어긋나는 이런 인물들에 대한 공천을 취소하라고 당에 요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고창 후보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당 입장에서는 아주 뼈아픈 부분인 것 같은데 평상시에 저는 고 후보님의 의견을 그리고 지혜를 많이 존중합니다. 특히 그 지역에서 반송에서 또 여러 가지 지역 사업도 하고 또 지금까지 한 길을 쭉 걸어오신 부분들은 저에게 가장 좀 모범적인 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금방 그 말씀하신 후보님 지적하신 말씀 또한 제가 앞으로
우리 당에서 건강한 민주당의 발걸음을 갖기 위해서 저희 당이 아직도 조금 더 철저하게 해야 될 부분들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고 또 나라를 나답게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우리 문재인 정부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었습니다. 계속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은 적폐와 타협하면서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촛불혁명의 뜻에 따르는 것, 이것이 집권 여당이 가져야 하는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개정안을 보면 주었다가 다시 뺏는 최저임금, 또 조삼모사 최저임금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적폐 정권은 국민들을 개돼지로 표현했는데 지금 정부 여당은 국민들을 원숭이로 아는 것 같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윤준호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촛불 전국에 탄생된 문재인 정부가 지금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험난한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 과정의 일환들로 지금 최저임금제 또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촛불 전국에서 저 또한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서면 집회에 토요일마다 같이 고창건 후보와 함께 같이 나라다운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부산 시민의 그 절절함들을 다 가지고 있고, 특히 그 부산 시민들 많은 분들은 같은 우리와 똑같은 서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민들이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인간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조치를 해주자, 그런 취지에서 최저임금제 이런 부분들이 잘 관철될 수 있도록 제가 국회의원 되면은 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 후보님 그 식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하시는 분들께 전기 상여금과 교통비, 식대비 같은 복지 후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제가 코레모학을 한 25년 정도 하고 또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짧게.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후보가 되고 이 길을 올 수 있었던 거는 법적인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어긋난다면 오늘의 윤준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윤 후보님, 법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영세 사업주에 고용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전기 상여금이나 식대 교통비 같은 복지 후생비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런 내용들을 지금 최저임금에 더 산입시키겠다 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 영세 사업주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기업에게만 막대한 이익을 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당이 지금 이제 적폐청산은 제대로 못하면서 자유한국당과 함께 이런 합의를 매우 쉽게 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후보님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30초간 시간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청년과 노동자 그리고 민중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김대식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국회는 국정농단을 자행한 당이 100석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이 가장 안 되고 있는 데가 바로 국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 구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제가 지나가 보니까 제일 쉬운 게 공부고 제일 어려운 게 정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비스마르크는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했는데, 제가 만약에 국회로 들어가면은 국회를 전면적으로 한번 개편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고창곤 후보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것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이것을 제가 앞장서서 정치를 개편하고 또 앞으로 미래에 우리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이런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30초 시간이 있는데 혹시. 네, 아까 발언 시간을 다 안 주신다 해가지고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 비리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들을 지금 이 방패막이 역할을 제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발언 시간이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는 바른미래당 이해성 후보에게 8분의 토론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잘 활용해 주십시오. 네. 먼저 윤준호 후보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윤 후보께서는 조금 전에도 아주 그 학원을 오래 경영하셨다고 이야기를 했고 선거에 나올 때마다 선거 공보를 통해서나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스스로 능력 있는 교육 전문가라고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하나 제 눈길을 끄는 것이 중국 천진에다가 국제학교를 설립한 중국통이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사교육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 전문가인지 아닌지는 지금 논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중국 이야기는 궁금한 게 많습니다. 윤 후보께서 설립했다고 말하는 그 학교와 관련된 시기에 마침 저도 중국 북경에서 현지 법인의 사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진에 설립했다는 국제학교, 지금 학생들이 많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교육 전문가, 제가 교육 전문가 맞습니다. 한 길로 쭉, 교육의 한 길로 쭉 걸어왔고, 25년 정도 된 고려무학원을 지금도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운동을 했던 많은 그 운동 지도자들이 다 정치로 갈 때는 저는 이제 남들이 가는 것 중에 안 간 길이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헌신을 했고, 좀 전에 질문처럼 남이 안 간 길 중에 꼭 가야 될 길 중에 중국이 그 당시에 제 눈에 들어왔고, 그 많은 그 자본을 가지고 중국의 천진 난계대학교 기숙사를 인수해가지고 그 중국 주재원들 상대로 해가지고 그 영어라든지 중국어 역사 교육을 시키는 그 교육을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잘 됐으면 제가 계속 했을 건데, 거기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현재 실정에 제가 한국과는 또 다른 법과 다른 또 여러 가지 또 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4년에 걸쳐 가지고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됐습니다. 안 되고 경제적으로는 제가 그 많은 손해를 보고 그 손해를 보므로 해가 중국을 더 알 수 있는 그 계기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 학교는 없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현지 고민들이 전언을 할 때 그것이 학교인지 학원인지가 약간 모호하고요. 또 설립 허가를 제대로 받은 학교인지 하는 부분도 이론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허가 여부 지금이라도 현지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데, 정말로 설립 허가를 받은 국제 학교였습니까? 예, 당연하죠. 그거는 그 천진에 저희들이 2014년에 넘어가서 거기에 있는 그 신모 그 당시 유학생하고 같이 그 설립을 했습니다. 삼자가 공동 투자에 제 지분이 제일 많고 했고, 그거는 뭐 언제든지 자료를 보여드릴 수 있고, 더더욱이 그 왜 갔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그 가치가 그렇습니다. 남들 간 것 중에 안 간 길들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되는 길이라면 그 남겨진 저희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중국을 알려고 갔고, 또 중국에서 북경 과기대에서 관리학을 그 박사 과정을 수료까지 하고, 예, 그 많은 내용들을 공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간 그 경우들이 중국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고 중국에 더 많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중국 교포들한테 좀 전달해 주자, 그런 좋은 취지에서 갔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중국 국제 학교 설립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숭고한 교육 사업이라기보다는 실패한 해외 투자인 셈이지요. 그렇게 이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성공하지 못했고 또 그동안 지금 손해를 많이 본 그런 일이고, 중국 자체에 대해서도 법률이라든지 환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다 그랬는데, 이렇게 한 뒤에 중국 통의 교육 전문가의 업적이라고 우리 많은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은 교육자답지 않은 사실 왜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말씀이 지나친 말씀이고요. 그렇게 왜곡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갔을 때의 취지 자체가 중국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나라 그 당시가 새로운 중국을 알자,
아니, 하는 그 차원에서 시도에 대해서는 저도 그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제 공부뿐만 충분하고요. 아니고 그 예. 교육이라는 것들은 교육 그 자체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그걸 돈벌이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꼭 돈벌이로 할 네, 것도 다른 알겠습니다. 사업도 할 수 예. 있는데 왜 교육을 자, 선택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김대식 취지에 후보께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김 후보께서 8년 전에 선거에 나오셨지요? 전라남도 8년 전에 지사 선거에 나왔죠. 나오셨죠. 예, 예. 예. 그때 나왔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예. 어린 나이에 도회로 갔다 이렇게 예. 밝혔고요. 예. 또 요즘은 바로 그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서 부산에 왔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도회라는 것이 부산이고 부산입니다. 고향은 전남입니다. 그죠? 예, 예. 두 지역 다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예, 예. 왜 당당하게 지역을 밝히지 않았는지 우리 평소에 보는 김 후보답지 않아서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전남지사 선거에 나오셨을 때 충청도와 경상도는 실속을 잘 챙겨서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경상도는 실속을 챙기는데 전라도는 실속을 못 챙기는 듯한 그런 어찌 보면 지역주의적 표현을 한 게 아닌가 하는 또 그 약간의 뭐라고 그럴까요? 정말 좀 아쉬움이 있는 거지요. 또 김 후보 스스로 MB와 닮은 꼴이다. 리틀 MB다. 이렇게 홍보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상도 부산이 과연 어떤 실속을 챙겼는지 또 그리고 질문 시간 30초 남았습니다. 해운대 을의 실속을 차리기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여전히 작동되는지 또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도 훨씬 힘이 약해진 홍준표 대표가 준 직책 말고 우리 김 후보 본인만이 가진 정치적 역량은 어떤 건지 전 조금 궁금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고향이 두 개입니다. 태어난 고향이고 저를 길러준 고향이고 저를 길러준 고향이 저는 부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호남에서 16년을 살았고 어린 나이에 단돈 1,000원짜리 하나 들고 부산에 왔습니다. 부산에 와서 온갖 자취방에 전전걸으면서 추운 겨울날 연탄 한 장 뗄 돈이 없어서 베개를 움켜잡고 울면서 고학하고 독학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떳떳하게 제가 이야기를 안 했다. 저 떳떳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곳에 가든지 떳떳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그 상황에서 제가 MB정부에 참여했습니다. 교수는 교육 연구 봉사가 있습니다. 그럼 봉사는 국가의 부름을 받으면 언제든지 가서 봉사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MB 대통령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렵게 성장하고 그분이 했기 때문에 저도 어렵게 성장하는 이것을 비교하는 겁니다. 지금도 저는 행정으로 저를 입문시켜줬기 때문에 그분을 뭐 배제하고 이런 전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해성 후보께서 그런 그 말씀하신 건 하나의 기우다. 그리고 이 부산의 이 실속은 저는 여야를 넘나드는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국회를 네. 예. 자, 답변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김대식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 시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저는 그 윤준호 후보부터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참 이 나라를 나라답게 이렇게 캐치플레이를 했어요. 이것은 대통령의 이 캐치플레이입니다. 그럼 윤준호 후보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있느냐 저는 의문스럽고, 자, 그러면 나라를 나라답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난 거 한번 볼까요? 일자리 상황판 원대가 없죠. 공장 가동률 9년 만에 최저지요. 수출, 생산, 투자 모두 악하지요. OECD 경기의 선행지수 작년 6월부터 9개월째 지금 하락이죠. 미국 법인세 낮추고 규제를 풀어서 해외로 나갔던 공장 불러들이죠. 일본, 유럽, 중국 개발도상국 기업에 좋은 환경 만들고 하고 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강성기종노조 민노총의 정책을 듣고 지금 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 좌파 진보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공약이면은 보수 우파에서 갖다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자리 기업이 만들어야 됩니다. 기업이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기업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업이 투자를 하고 지금 길을 살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기업의 길을 살려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 공무원을 세금을 걷어서 공무원으로 이렇게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반대다. 자, 그러면 우리 윤준호 후보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본인의 정체성이 없는 상황 속에서 나라를 나라답게 어떻게 나라를 나라답게 하려고 하는지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죠. 예, 그거는 후보님께서 여쭤보실 그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 왜 아니에요? 왜 당연히 질문해야지. 왜 이 질문이 뭔가에 대해서 좀 더 성찰을 해야 될 네.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보궐선거가 있게 되었습니까? 이번 해운대을 보궐선거가 왜 있게 되었습니까? 나라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나라 일을 하지 않고 LCT 부정 비리에 관여돼 가지고 후보 사퇴를 했습니다. 후보 사퇴를 했으면 당연히 그 기당에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너무나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 나라가 이만큼 무너졌습니다. 전 국회의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1년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했지 않습니까? 왜 탄핵당했습니까? 나라를 엉망진창 해가지고 그 당시에 했던 국회의원들 도대체 뭘 했습니까? 이래놓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질문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의 그러니까 윤준호 후보의 나라를 나라답게 정책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대통령의 생각이고 그거는 윤준호 후보의 국회의원 정도 나올 정도의 그런 그러니까, 자질을 가지고 있는 분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설명하려고 할 테니까 설명 시간 좀. 자, 그러면은 설명 시간 좀 주십시오. 설명을 할 테니까. 그 정도로 해놓고. 아닙니다. 설명을 제가. 자, 됐습니다. 그러면 대놓고. 자, 우리 이혜성 후보님께 내가 전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론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이것은 지금 철진한 정책이고 유럽이라든지 각국에서 이미 폐기된 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혜성 후보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이 문재인 정부의 이 소득주의 성장론, 저는 이거는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슷한 의견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키워줘야 우리 시장 경제의 자본주의 체제에 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 그것은 곧 기업의 창조적 혁신이 바탕이 됐을 때 모든 경제가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또 거기에서 늘어난 소득으로 경제를 성장시킨다. 대단히 작은 것이고 그렇게 가서는 우리나라 살기 어렵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 시장 경제를 앞세우는 이런 당에 와 있는 겁니다. 제가.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윤준호 후보한테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레모학원 그 경영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뭐 교육 전문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자, 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 교육 금지를 딱 시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반대를 했어. 그러니까 이게 다시 살렸단 말이에요. 자,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 교육을 끝내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사교육으로 돌아왔어. 그런데 이 코레모학원에 보니까 이 일반 지금 학원의 평균 사교육보다 월등하게 이게 높아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시면서 사교육을 몰고 하는 건데 오히려 이 국회의원이 되면은 더 사교육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저는 공교육, 저도 교수를 27년 동안 했기 때문에 사교육을 가급적으로 폐지를 하고 공교육으로 전환해서 있는 사람들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교육의 혜택은 받아야 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올리고. 네, 질문 시간은 20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우리 윤준호 후보가 지금 코레어학원을 25년 동안 운영하면서 교육 전문가라고 하는데 저는 그 교육 전문가가 아니고 오히려 사교육 전문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답변 한번 해보시죠. 예. 코레모학원만 한 게 아니죠. 코레모학원만 한 게 아니고 저는 교육의 일환으로서 당시에 이 세대들에게 세계 시민 양성의 목적으로 언어 교육을 하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그 송현설 뮤지컬 극단이라든지 또 중국을 가서 중국의 새로운 국제학교를 세운다는 거지 또 돌아와가지고 한국해양대학교 겸임교수를 리더십 교수로 저는 5년간 계속 복무를 해왔습니다. 그 여러 가지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육을 가지고 일관되게 살아왔다는 그 부분들 가지고 교육 전문가를 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그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교육 이 폐지라고 하는데 사교육 폐지라는 부분보다는 저는 사교육이 앞으로 그 평생 교육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공과 사의 개념들이
지금 그 벽들이 허물어지고 있는 순간들입니다. 공교육들 정말 강화시켜 나가야 되고. 그래서 우진주 김대식 후보는 질문 시간이 예. 다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세상이 공과 사의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교육은 정부에서 그리고 저희들이 공직 일을 하는 분들이 더욱더 더 심려를 기울여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햇빛이 보여줄 수 있도록 혜택을 많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교육보다는 평생 교육으로 봐야 되는 거죠. 어느 교육이 어떻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만 할 수 있을 것입니까? 어른들도 IT 교육이라든지 새로운 제4차 산업혁명에 맞는 교육을 재교육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거는 평생 교육의 관점에서 좀 더 폭넓게 보자면은 충분히 그걸 구분하는 것들이 아니라 앞으로 평생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기본적인 시각 자체가 공과 사의 개념보다는 대립적인 개념보다는 이걸 유치원부터 나이가 많이 든 분까지 평생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레모학원 또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한평생 이 조그만 학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언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세계심을 양성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제 양심에 한 점만큼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네. 자, 지금 그 자유한국당 김대식 후보의 발언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자, 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뜨거운 그런 질문 답변 시간이었습니다. 주도권 토론이었는데요. 각 후보에게 저희들이 8분의 시간을 주었지만 그래도 아직 미처 못한 말들이 있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후보당 1분의 부연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민중당의 고창권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예, 반송 반여 저성동 주민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다시 시작되고 부산에서 출발하는 기차가 서울과 평양을 거쳐서 대륙으로, 원산과 시베리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남과 북의 경제 협력 단지가 만들어져서 경제 발전의 활력이 넘쳐나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 공동 번영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방해하는 분단 적폐를 걷어내야 합니다. 지금도 남북 대결과 적대를 조장하는 적폐 정치가 있습니다. 저 고창군과 함께 분단 적폐를 청산합시다. 새로운 시대 함께 만들어 갑시다. 네. 자, 이번에 바른미래당 이해성 후보에게도 1분의 부연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반송 반여 지역에 주택 환경 특별법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지역에는 또 저는 문화 중심지, 청년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영화대학을 설립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중국에서 특파원을 했고 기업체도 운영해 봤습니다. 그래서 중국 인맥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알고 있는 중국 영화 제작자의 말로는 현재 중국 대학의 영화 관련 학과 정원이 10,000명이랍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학생 수는 100만 명이나 된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특히 우리 부산 해운대 을지구의 자랑이 부산 영화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영화제를 보고 제대로 된 영화대학을 하나 이 지역에 만들어서 중국 사람들도 오고 학생들도 몰려오고 이거 전 세계에 퍼질 수 있게 해야 되겠다. 특히 재성동 현 동부지청 부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예. 자, 자유한국당 김대식 후보 부연 발언하시죠. 예, 사랑하는 해운대 우리 을 구민 여러분, 저는 반여동에는 정말 혁신 성장 중심지구로 만들고 그리고 반송에는 배우 주거단지 그리고 재송동에는 행정 문화 복합 도시로 이렇게 만들면은 트라이앵글이 됩니다. 삼각 벨트를 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공약은 누구나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현을 누가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김대식 여러분들께서 선택해 주시면은 반드시 이 약속 지키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어르신들과 우리가 젊은이들이 함께 공유하고 또 우리가 사람이 모이는 그런 해운대 반여 반송 재송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후보에게도 1분의 부연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선거는 LCT 비리로 인한 배덕강 전 의원의 구속으로 인해 하게 된 선거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것에 대해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이번 선거에 참가를 했습니다. 정말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해성 후보님은 저에게는 선배님이자 동지였던 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정당으로 나오셔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함께 할 수는 없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만 맴돕니다. 고창곤 후보님은 지역에서 오랜 시간 헌신하셨고 그 노고를 너무나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율 등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고창곤 후보님의 지혜를 빌리고 힘을 합쳐 함께 우리 회원들을 위해 일해보고 싶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회원들을 회원들답게 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부산 경남 대표방송 KNN에서 마련한 2018 국민의 선택 해운대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오늘 토론회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시청자에게 드리는 마지막 당부의 말이나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후보에게 1분씩 시간을 드립니다. 순서에 따라서 바른미래당 이해성 후보 정리 발언해 주십시오. 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제가 우리 지역을 늘 다녀보면 특히 어르신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제발 국회에 보내줄 테니까 이제 너는 좀 싸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싸우지 않고 해결책을 찾는 정치 하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정치인들은 다 도둑놈이다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사실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조차도 돈 받은 국회의원 탓에 생긴 거지요. 깨끗한 정치였다면 안 써도 될 예산이 낭비되는 겁니다. 저 이해성은 돈 받지 않는 깨끗한 정치 하겠습니다. 싸우지 않고 해결책을 찾는 정치, 깨끗하고 유능한 저 이해성이 해운대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바른 정치로 우리 해운대의 자존심을 지키겠습니다. 해운대의 바른 미래를 제가 앞장서서 이끌어내겠습니다. 꼭 선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김대식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나라가 무척 어렵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그동안에 보수 우파가 잘못한 것 석고대죄합니다. 많이 반성을 하고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정말 단디하겠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언제나 부산, 우리 경남 시민 도민이 이 나라를 지탱해줬고 지켜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잘하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을 반성하고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의 의무, 경제, 이것은 보수 우파가 그동안에 70년의 역사를 가져오면서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함도 좀 더 있었지만은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기대에 부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식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후보의 정리 발언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번 보궐선거가 왜 치러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지천에 자라왔던 묵은 적폐가 2년에 걸친 촛불혁명으로 심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부산의 적폐, 해운대를 둘러싸고 자라왔던 묵은 적폐를 몰아낼 때입니다. 우리 지역 전 국회의원이 LCT 비리로 구속됐고 결국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치러지게 된 선거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후보를 냈습니다. 이래서는 정말 안 됩니다. 우리 해운대을 주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저 윤준호 한반도 평화로 찾아온 부산의 기회, 해운대의 기회를 잘 살려내겠습니다.
함께라면 못할 일이 없고 윤준에 맡기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여러분 진짜 꼭 듣겠습니다. 꼭.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민중당 고창군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반송, 반여, 재성동 주민 여러분, 토론회를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국회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비준할 엄두는 내지 못하면서 억지 특검법은 통과시켰습니다. 줬다가 다시 뺏는 식의 최저임금 계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은 부결시켰습니다. 적폐들의 방패 역할이나 하는 국회를 과연 이대로 둬야 하겠습니까? 반송, 반여, 재성동 주민 여러분, 여당의 국회의원만으로는 적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적폐 청산, 저 고창군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6월에는 6번 민중당 국회의원 후보 고창군에게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마의 변부터 마무리 발언까지 해운대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오신 네 후보 생각 그리고 공약을 함께 들었습니다. 유권자들에게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싶고요. 남은 기간 끝까지 선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부산 경남 대표방송 KNN이 마련한 2018 국민의 선택 해운대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토론회는 내일 낮 12시 50분 부산교육감 후보자 초청 토론회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